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미국 금리 인하랑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로보택시, 월드컵까지 이게 어떻게 한 줄로 이어지는지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딱 세 줄기로 보시면 돼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또 내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마냥 기쁜 상황은 아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에서 점점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 우주, 위성까지 묶인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타임라인이 3주 후 무감독 자율주행 그리고 2026년 월드컵이랑 묶여 있다. 이렇게 큰 그림 잡고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죠. 금리 구간은 3.5%에서 3.75%로 내려왔고요. 이 겉으로만 보면 또 금리 인하네, 시장의 호재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신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 결정이 9대 3으로 갈렸어요. 두 명은 이제 그만 내리자, 한 명은 차라리 0.5% 더 확 내리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중립 금리의 상단 근처에 와 있다. 앞으로 인하는 데이터 보면서 신중하게 하겠다. 즉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쭉쭉 내리는 거 아니다. 상황 봐가면서 천천히 간다. 이런 뉘앙스예요. 2026년에 금리 인하는 한 번, 2027년에도 한 번 정도만 예상, 길게 보면 기준금리를 3% 근처에 박아두겠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걸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해석해요. 표면적으로는 내렸는데 속마음은 이제 슬슬 그만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도 증시는 왜 올랐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쪽이네. 다시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진 않겠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 랠리에 무임승차하는 종목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실제 실적, 데이터로 증명하는 종목만 살아남는 구간으로 간다. AI, 반도체, 테슬라 같은 성장주도 이제부터는 진짜로 보여줘야 한다. 이 모드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박서블이라는 회사랑 협업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박서블이 뭐 하는 회사냐면 쉽게 말해서 조립식 작은 건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테슬라는 이 회사랑 손을 잡고 슈퍼차저 부지 위에 작은 휴게 시설을 올리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쪽 일부 슈퍼차저에서는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화장실, 게임 콘솔까지 있는 작은 라운지 같은 형태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충전할 때 그냥 차 안에서 폰만 보면서 버티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차 세우고 잠깐 내려서 쉬고 먹고 즐기고 가는 미니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만드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외진 곳에 슈퍼차저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박서블 같은 모듈형 휴게 공간이 들어가면 슈퍼차저를 더 많이 깔 명분이 생기고 테슬라 브랜드 경험 자체가 훨씬 좋아집니다. 한 줄로 말하면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를 그냥 콘센트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스페이스X 상장 루머입니다. 블룸버그 보도 기준으로 2026년 중후반 상장 목표 검토, 기업 가치 약 1조 5천억 달러, 공모 규모 약 300억 달러 정도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중간중간 IPO 얘기 나왔다가 부인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과 다른 보도에는 보통 바로 X에 올라와서 정면 반박을 했었는데 이번 건은 아직까지 반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말을 했죠. 테슬라 주주들이 스페이스 X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 말이 딱 붙으면서 이게 그냥 헛소문이 아니구나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스페이스 X는 이미 현금 흐름이 흑자고 직원, 초기 투자자들 위해서 자사주 매입도 정기적으로 하는 상태라 돈이 없어서 상장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IPO 얘기가 나오는 건 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특히 스페이스X의 매출에서 스타링크 비중이 60에서 70%까지 올라와 있고 이게 단순 인터넷을 넘어서 위성과 휴대폰 직접 연결,
글로벌 통신 인프라 쪽으로 확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테슬라 주주들이 스페이스X로 이어지는 투자 통로가 정말 열릴 수도 있는 초입 구간이다.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무감독 자율주행과 트럼프의 AI 연방규제 통합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은 거의 다 해결된 상태다. 3주 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테슬라가 실제로 운행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거의 다 해결됐다. 이건 그냥 희망사한 톤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는 서비스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워딩이고, 3주, 이 추상적인 몇 년 안에가 아니라 아예 시점을 박아버렸다는 점. 지금까지 오스틴 로보택시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언제든지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일론은 3주 뒤부터는 그 안전요원도 뺀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 말은 곧 이제부터는 진짜 사람 없는 차를 도로에 내보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딱 겹치는 게 트럼프가 예고한 AI 행정명령이에요.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AI를 50개 주가 제각각 규제하면 안 된다. 연방 차원에서 하나의 룰로 통일하겠다. 지금 미국은 주마다 자율주행 규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시험 운행만, 또 어떤 주는 유료 서비스 불가, 또 어떤 곳은 안전요원 필수 탑승.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술은 한계인데 규제는 50개라서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제 힘을 갖게 되면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한 번에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길, 이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회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다 쥐고 있는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럼 테슬라 떡상 각이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위험합니다. 이 GM 크루즈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빵 쳤다가 보행자 사고 한번 크게 터지고 대응까지 꼬이면서 캘리포니아가 바로 운행허가 정지를 때렸죠. 결국 GM은 막대한 돈을 들여 키우던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접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업 모델이 나빠서 망한 게 아니라 안전사고 한 번으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는 이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건 사람이 없는 차를 길에 풀겠다는 거고,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은 100% 회사로 온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엄청난 대신 이걸 성공시켰을 때의 보상도 엄청나겠죠. 테슬라가 이제 단순 전기회사차가 아니라 AI 로보택시 플랫폼으로 완전히 재평가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기준 3주 후 오스틴 무감독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되죠. 2026년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그 사이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실제 도로, 실제 승객, 실제 날씨 속에서 무감독 로보택시 데이터를 쌓고 이걸 바탕으로 월드컵 시즌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전 리허설 기간을 갖게 됩니다. 월드컵 개최 도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16개 도시인데 여기 상당수 도시는 이미 테슬라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슈퍼차저도 인프라가 쫙 깔려있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이 경기장 주변 셔틀 로보택시, 그리고 공항에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무감독 로보택시, 대중교통 과부하 구간 보안용 서비스. 이 물론 공식 파트너가 될 것이다 까지는 단정을 하지 못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3주 뒤 무감독을 던지는 순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얘네가 2026년 월드컵 전에 자기 기술을 세계 무대에 올려보려는 그림까지 보고 있구나.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에서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시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읽고 나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는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근데 나는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 싫다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여기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